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을 강조하며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쐐기를 박았습니다. 1,400만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힌 겁니다. 하지만 공매도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했던 정부 입장이 갑자기 뒤바뀐 데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공매도뿐 아니라 일회용품 규제나 R&D 예산 등 총선을 앞두고 민생 강조하며 그동안 밝혀온 정부 입장이 바뀌거나 추진해오던 정책이 달라져 곳곳에서 혼란이 이어지는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공매도 금지 조치부터 오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 8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불법 공매도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가 커지자 직접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금지 시기도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로 못 박았습니다. 지금은 주식을 빌릴 때 개인은 외국인이나 기관과 달리 더 높은 담보 비율을 적용받습니다. 상환 기간도 90일로 제한되는데 금융당국은 이를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사이 금융당국 입장이 180도 달라지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내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공매도는 어쨌든 시장의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또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8개월 전만 해도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전면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7월에도 같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입장하고 변한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시장이 어쨌든 글로벌하고 연결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위축되고 성장이 없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 이복현 금감원장 역시 8개월 전 올해 공매도 규제를 해제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총선 앞둔 말 바꾸기에 정책 진정성까지 의심받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공매도가 주가를 억누른다는 인식이 과장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박민 KBS 사장 취임 첫날인 어제 메인 뉴스 앵커 등이 예고 없이 교체됐고 오늘은 그간 불공정 편파 보도를 했다는 대국민 사과가 이어졌습니다. 박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진행자가 돌연 바뀐 데 대해 구체적인 과정을 모른다며 개입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 내용부터 노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민 KBS 사장은 대국민 사과로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공영방송으로서 핵심 가치인 공정성을 훼손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민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편파 보도를 했던 사례로 검언유착과 오세훈 시장 생태탕 보도 등을 들었습니다. 일부 진행자가 일방적으로 한쪽 진영의 편을 들거나 패널 선정이 편향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대책으론 향후 물의를 일으킨 기자와 PD를 중징계하고 속보 경쟁을 지양하겠다고 했습니다. 박 사장은 올해 800억 적자가 예상된다면서 자신과 임원의 임금을 30% 삭감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취임 첫날 메인 뉴스 앵커가 바뀌고 일부 프로그램 진행자가 갑자기 하차하면서 방송법 위반 논란도 일었습니다. 저희 정치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인사를 하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냥 너 오지 마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으니 좀 사실 좀 당황했습니다. 다만 박 사장은 개입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적당한 대책을 협의해서 추진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된지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JTBC 노진호입니다. 어제에 이어 성형외과 후기 조작 후속 보도 이어갑니다. 병원 마케팅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 대표는 저희 취재진과 만나 이런 일이 거의 모든 병원에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벌어지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특히 병원들은 적발되면 모든 책임을 업체에 떠넘기려 하고 이걸 거부하면 다른 계약까지 끊겠다며 갑질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송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형외과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통장은 다른 병원입니다. 근데 성형외과에서 재미를
이렇게 다른 병원으로 자연스럽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 정형외과는 먼저 작업을 해야 할 온라인 목록까지 줬습니다. 정형외과라고 해서 미팅 요청해서 하는데 활동할 수 있는 카페 리스트를 다 뒤져서 주신 거예요. 병원이 직접 후기를 조작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면접을 갔었을 때 의사가 그게 직업이에요. 마케팅 대표가 의사인 거죠. 거기 물려니까 직원이 20명을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밀실에서 그렇게 적발되면 책임은 모두 업체 몫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나 이런 데서 병원으로 소형 자료가 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저희가 조회해서 보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다. 얘네가 인원 없이 너무 썼다. 그렇게 쓰라고 시켜요. 거부하면 갑질이 돌아왔습니다. 전체를 끊어버리고. 부작용이 있단 글도 수시로 확인해 대응해야 했습니다. 그런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이 나쁜 글이 부정여로 신고 처리. 못 지운 글엔 명예훼손 고소로 대응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매달 수천 건의 의료 광고를 심의 제재하고 있다면서도 시장이 너무 커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경남 통영의 섬마을에는 고양이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학생이 사라져 텅 빈 폐교였는데 지금은 갈 곳 없는 고양이들을 보살피고 좋은 주인 찾아 입양까지 보내는 곳입니다. 밀착 카메라 권민재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아직 이름이 없는 검정 고양이는 바닷가 양식장에서 발견됐습니다. 굉장히 쥐가 많다 보니까 더 이상 못 키웠다 싶으면 쟤들을 유기를 합니다. 흰 털을 가진 고양이 팡이는 나뭇가지에 찔려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곰팡이 보고 나서 엉망이었대요. 팡만 TV에서 잘 놀아요. 그래서 이름을 팡이라고. 모두 경남 통영의 작은 섬에 있는 고양이 학교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을 잘 따르는 이 고양이의 이름은 코봉입니다. 몇 년 전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었는데요. 이곳에서 치료를 받고 이젠 잘 뛰어노는 고양이가 됐습니다. 10여 년 전 학생이 없어서 문을 닫은 초등학교를 개조했습니다. 학년과 반이 적혀있던 교실은 이제 보호실이 됐습니다. 학생들이 쓰던 책상과 의자는 사라지고 고양이들의 놀이터가 됐는데요. 가장 인기 있는 곳은 언제든 바깥바람을 쐴 수 있는 이 통로입니다. 창틀 위에도 장난감 뒤에도 숨어있는 고양이들이 보입니다. 청소기가 돌아가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주민들은 고양이 학교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엄마, 안 먹을 거야? 엄마 먼저 먹는 놈은 최고다. 처음부터 마을 주민들이 환영한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 동네도 고양이가 억수로 많았는데 애행 고양이 학교냐 그래. 천덕꾸러기 취급도 받았습니다. 아유, 고기를 넣어놓으면 고기 뭐 다 훔쳐 먹지. 이젠 사람도 고양이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예쁘게 누나 맞춰보자. 내가 눈을 깜빡 그래 뭐 같이 한번 해줍니다 이게. 이렇게 돌봄이 필요한 아픈 고양이들은 아직 많습니다. 눈이 아프면 아프는 그대로. 그럼 우리가 지나가면서 내 눈이 왜 그래 아프노 그 마음 아파. 지자체는 고양이들을 이곳에서 치료해 새로운 가정으로 입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학교에 온 고양이 30마리 중에 입양된 고양이는 1마리뿐입니다. 아직 이 고양이 학교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것보다 이렇게 수명이 짧더라고. 좋은 학교가 있으니까 아이들을 좀 그리 데려가면 좋은 환경에 잘. 길고양이의 수명은 평균 3년, 집고양이의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 고양이들에게 몇 번의 겨울이 더 남았을지 모르지만 올 겨울은 이곳에서 좀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밀착 카메라 권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